2024년 8월 30일,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마감 시황 및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주 오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효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한 6%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그런데 리포트를 보게 되면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악재가 해소가 되었고, 사실은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이면 미국 증시도 약세를 좀 보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순환매가 되면서 종목들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도 역시 이러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0.45% 상승한 2674.31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기관은 4,800억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3,793억 매도를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1.54% 상승한 767.6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지에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790포인트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며칠 동안 이슈가 됐던 게 보안주와 딥페이크 관련주죠.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2025년 예산안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딥페이크 불법 촬영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조선기저제도 상승을 했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 조선업종에 대해서 규모가 큰 대규모 시리즈 발주가 지속이 되고 있고, 신조선가가 레벨업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가 역사적 고점인 191.58에 근접하게 되면서 늦어도 2-3개월 안에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조선업이 쉬는 구간 오히려 비중을 높여야 된다. 9월에서 10월 발주가 증가하기 전에 매수해야 된다. 이런 추천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는 KB증권에서 성장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었죠. 근데 예상보다 기대가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일 낙폭이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키움증권에서는 높아진 눈높이 조정 과정이 불가하다라는 시각에 무게를 두고 있고, 미국 쪽의 글로벌 회사들의 경우는 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보다는 전일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일부 반등이 나온 그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월요일, 오늘은 엔비디아가 그렇게 반등 가능성은 좀 있어요. 다만 이제 큰 폭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엔비디아가 반등 나오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겠죠.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전력 설비도 같이 상승을 하는 역할을 좀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 전력망 투자 규모가 2020년 313조 원에서 2050년 847조 원으로서 3배 정도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전력기기 산업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에너지 안보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된 유럽 시장의 수요도 동시에 급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전력업체들이 인공지능 보급에 따른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 증설에 대비해서 송전만 장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스위스가 국민투표까지 거쳐서 확정한 탈원전 방침을 사실상 철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나설 것으로 전해졌고요. 어제였죠. 이 내용은 말씀을 좀 드렸지만 2050년 원전 로드맵 스트릿 태스크포트 3차 회의를 열고 원전 산업 로드맵 목표와 추진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면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일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OLED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아마 스마트폰이랑 같이 좀 엮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옵디아에 따르면 게이밍 모니터 시장 규모가 17조 원에서 연평균 5.8% 상승을 하게 되면서 2027년에 20조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뭐 덕선네오룩스 괜찮은 흐름 보여주었고요. 스마트폰 관련주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세계 스마트폰 예상 출하량이 전년 대비 5% 증가한 12억 3천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뭐 앞서 전년 대비 4% 미만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뭐 상향 조정했고요.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게 되면서, 뭐 덕산네오룩스가 연결되어 있죠. 그다음에 세경하이테크라든가 자화전자, BH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마지막으로 AI 챗봇,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애플과 엔비디아가 오픈 AI 투자 참여를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벤처 투자사 스라이브 캐피탈이 자금 조달을 맡고 있는 총액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인공지능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종목들 확인을 해보죠. 오늘 매수가 된 종목들을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급등락이 있었던 종목들 다음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외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확인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강원랜드예요. 8월 20일 날 매수 타이밍이 좀 관심 종목으로 좀 확인이 됐고요. 오늘은 이전에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지가 15,700원이 돼야 된다. 그러면 15,700원은 손절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보다는 매수했던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16,6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16,600원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목표가 상향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 타이밍에 나왔던 강원랜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보령도 역시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어요. 8월 28일 날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 뭐 어제는 조정을 받고 오늘은 돌파 시도를 좀 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1,3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12,900원까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 어제 뭐 저항을 돌파하고 10분봉, 60분봉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그때 가격을 9만원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9만원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오늘 9만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차적으로 10만 5천원 부근까지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전에 단기적인 목표가를 제가 10만 5천원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10만 5천원은 뭐 무난히 갈 것 같고요. 12만 5천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8만 9,500원을 손절가로 잡고 이거는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9만원 얘기를 했지만 89,500원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 가격 89,500원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저항에 이거는 걸렸어요. 살짝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뭐 저항 돌파 시 매수라고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보유하셔도 무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절가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29,000원 매수, 28,000원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이 가격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32,500원 단기적인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32,500원까지 오면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 저항을 돌파를 했죠. 저항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손절가는 33,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손절가 33,000원.
뭐 오후장에 급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연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종근당 바이오는 제가 이전에도 언급을 몇 번을 보여드렸어요. 몇 번을 보여드렸는데 뭘 보여드렸냐? 이미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바닥이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바닥이다. 그리고 이제 올라오게 되면 38,0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가능성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매수했던 종목들 확인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급등락이 있었던 종목이 또 5개가 있습니다. HK노엔, 솔브레인홀딩스, 두산밥켓, 롯데이노베이트, 지니틱스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요. 뭐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최근에 들어서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유지를 하게 되면서 HK노엔도 역시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단기적인 저항에 부딪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5만 원은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5% 이상 급등락이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단기적으로 5만 원에서 5만 1,000원 보시면 되겠네요. 5만 1,000원대에 리뷰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만 1,000원에 리뷰를 해드린다라는 건 다음 저항은 5만 1,000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만 1,000원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매수 타이밍은 아직 안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때 매수 타이밍이 나왔고 조정을 좀 받아주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5만 8,000원까지 올라올 거예요. 5만 8,000원 부근까지 올라올 거니까 조금 더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밥켓은 어제 정정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와 포괄적인 주식 교환 계약을 철회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기존의 두산 에너빌리티 분할과 두산밥켓의 두산 로보틱스 이전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5%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38,500원 있죠. 38,500원이 이전의 지지선이었는데 이 지지선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하셔도 무난하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롯데이노베이트가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아니었어요.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아니었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는 28,9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저항을 형성을 했고요. 돌파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지지까지도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매도 타이밍이 안 나와서 홀딩하고 있다. 물론 뭐 거의 6% 가까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 고점까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니틱스가 어제는 기대가 좀 됐는데 오늘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버텨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헤일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로 변경됐죠. 그러면서 어제 다 자금까지 납입이 됐는데 오늘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외국인이 아마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장중에 보면은 막 덩어리로 나온 거를 다 잡아먹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600원 있죠. 1,6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버텨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목표가는 24,000원, 2,400원 부근까지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이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헤일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랑 확인을 좀 했던 관련된 종목 얘기해드렸죠. 동훈한테 뭐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는 있겠지만
뭐 이 이슈가 나쁜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헤일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스마트워치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스마트워치를 지금 헬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개발하고 있거든요. 뭐 개발하기보다는 뭐 또 새로운 스마트워치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지니틱스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뭐 손바뀜이 좀 이루어졌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1600원 이탈하게 되면 눌렸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매수가는 1900원대였죠. 인수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인수를 하고 전환사채 발행을 하려고 좀 누르는 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620원이라는 1600원 손절가라는 거 확인 한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지지 즉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언제든지 단기 급등 나올 수 있고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인탑스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뭐 역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 외에 이제 새 종목이 관심 종목으로 들어왔어요. 첫 번째가 덕산 네오룩스인데, 뭐 현대차증권에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OLED 관련주, 오늘 OLED가 올라갔죠. 그렇게 되면서 덕산 네오룩스가 저항을 돌파 시도를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한 번 더 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34,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오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4,000원 돌파 시 돌파, 이때가 저는 매수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 목표가는 그냥 42,000원 보면 되겠네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RFHIC가 오늘 타이밍에 나오더라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다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려고 저항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4분기 실적은 좋아지는데,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좀 13,500원대까지만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오늘은 아니고요. 12,250원이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는데, 조정받지 않으면 월요일 날 오늘 고점 있죠. 오늘 고점, 금일에 고점 돌파 시 매수, 돌파 시 매수, 그리고 13,500원 손절가는 4%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4%는 손절가.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아마 단기적인 수익이라도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유일 에너테크는 오늘 올라갔다가 음봉이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3,300원 있죠. 3,300원. 3,300원 돌파라면 매수. 돌파 시 매수. 돌파 안 하면 이거는 사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3,100원을 3,300원 돌파 시 매수해서 3,100원 이탈 시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손절가라는 얘기겠죠. 손절가. 단기적으로 3,8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엔비디아가 긍정적인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뭐 AI 관련주, 기술주, 반도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약세를 좀 보였고요. 8월 달이 좀 말리 좀 많았죠. 8월 초에는 급락이 좀 나오는, 이상 급락이 좀 나왔고요. 물론 회복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다가 8월 말에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로 인해서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뭐 글로벌 IB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그다음에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면서 반등이 나오는데 올 8월 확인해 보게 되면 역시 뭐 바이오주의 상승이었다. 그다음에 코스닥 시총이 2차 전지에서 바이오로 옮겨졌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일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다. 이렇게 좀 8월을 마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9월달 뭐 풀리는 종목들이 좀 많다라고 하니까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아마 더 도움 되실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30일 마감 시황 및 종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고요. 9월 달에 계속적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